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는 승부수까지 던졌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특검 출범 이후 현역 국회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무사히 넘긴 때를 회고하며 이번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고 날을 세운 권성동 의원. 법정 최후 진술에서도 특검이 객관적 물증 없이 일방적 진술만의 근거로 구속을 시도한다며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찬성표를 찍어달라며 결백함을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 의원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직후 권 의원은 SNS를 통해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며 재판부가 더불어민주당에 굴복했다거나 특검이 소설을 쓰고 있다며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법정에서 양측이 맞붙은 자리에서 재판부가 일단 특검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통일교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한학자 총재 조사가 예정돼 있고 통일교의 대선 경선이나 전당대회 경선 개입, 권 의원의 추가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더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이준석 의원이나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에 연루된 추경호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을 향한 3특검의 칼끝도 더 날카로워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특검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늘 특검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 측 입장을 받아들여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특검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면서 사전 협의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통일교 측의 이 같은 입장은 특검의 관련 브리핑이 진행된 직후 나왔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입장이 여전하다며 자진 출석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총재가 자진해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한다면 조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했던 특검이 자진 출석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자 통일교 측이 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일교 측이 입장을 내고 얼마 뒤 특검은 한 총재가 자진 출석하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스스로 소환일을 정한 한 총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수사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도 있지만 한 총재가 통일교 의혹 규명의 핵심 인물인 만큼 실익을 따져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한 총재는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을 향한 통일교의 각종 청탁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의혹에 연루된 전 통일교 간부와 권 의원에 대해서도 한 차례 조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번에도 신병 확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이른바 3극, 5극, 3특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 고용난도 언급했는데요. 회의 이후 청년 농업인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인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새 정부 1기 내각 구성이 완비된 이후 첫 국무회의로 정부 출범 이후 세종에서 회의를 주재한 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가장 큰 과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토대가 균형 발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이제 운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지역균형 발전 전략인 5극 3특, 즉 5개 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재차 강조했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의사당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진 국무위원들과 토론에서는
농촌 부지를 활용해 주민의 수익을 주는 햇빛 연금 정책 확대와 지방금융의 활성화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청년 고용난 해결을 위한 기업들의 역할도 당부했는데 이후 청년 농업인들도 만나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겸업 목적이나 투기 목적으로 농업인 등록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 자원의 분산과 왜곡을 초래합니다. 농업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아주 적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20일이 청년의 날인 만큼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해 관련 행사에 초점을 맞출 방침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청년들과 처음으로 타운홀 미팅도 여는데 임기 동안 청년에 집중하는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대통령실은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장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띄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하루 사이 민주당 전체로 확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지연 의혹에 침묵하던 대법원이 사법개혁 움직임에는 반발하고 있다면서 그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란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기득권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사법권 침해라며 집단 반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법복 입은 분들의 민낯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거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 명백한 정치 개입이니 명분은 충분하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 내란의 시기에 대선 후보를 법원이 스스로 교체하게끔 나섰던 이 상황들만큼 반헌법적 위헌적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초강수를 두는 건 정기국회 안에 대법관 증언과 내란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인질 삼아 고위 법관들을 압박하는 일종의 기선제압이란 해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탄핵 운운까지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응 전략도 논의했는데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로 국민적 위기감이 커졌다는 판단 끝에 국회 밖까지 대여투쟁 전선을 넓히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이상 국회의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조금 더 강력하게 투쟁하는 게 좋겠다는. 야당은 나아가 사퇴 압박을 고리로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정리되는 대로 탄핵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되자 민주당은 정권을 잃자 이성까지 잃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반 이재명 카드로 대국민 여론전과 내부 결속까지 동시에 노리는 분위기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적이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사퇴론에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예정에 없던 비공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여당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 수석은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논의할 계획 역시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전날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 파장이 계속되자 직접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언급 이후 여권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핵심 관계자는 YTN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의 거취 관련 언급을 공개적으로 해선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안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행보가 다른 논란에 가리는 걸 안타까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이 대통령이 가장 힘을 쏟는 건 경제와 민생,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이란 겁니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통령실도 최근 일련의 판결과 재판 진행 상황 등 여당이 내세우는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개혁안을 내고 관여하는 혹은 그렇게 비치는 데는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제를 주제로 3일차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하고요. 기재부 조직 개편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날인 내일은 교육, 사회, 문화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가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거셉니다. 해경은 일단 자체 진상조사를 중단했고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외부의 기관이 나설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해경은 자체적으로 꾸린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나온 가운데 독립적인 외부기관에 조사를 맡기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해경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휘 책임자인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사고 당시 팀장 등 3명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이 경사 동료들이 주장한 것처럼 실제로 영흥파출소장이 사고 이틀 뒤 직원에게 함구할 것을 주문하는 통화 녹음이 공개된 가운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하는 말이 있어도 하지 말고 참아야 돼. 괜히 말 한마디라도 하면은 어떻게 잡힐 돼. 이 경사가 숨졌을 당시 파출소 근무일지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 경사의 동료들이 밝힌 사고 전날 밤과 당일 새벽 휴게 시간은 6시간이었습니다. 사고 전날 20시부터 사고 당일 봄 2시까지 6시간 휴게를 지시받았고 하지만 당시 근무일지엔 2개조로 나눠 각각 3시간씩만 쉬었다고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시간 근무 시 야간에 3시간 이내로 쉴 수 있다는 파출소 운영 규정을 따른 것처럼 일지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이 경사가 사라진 직후 현장에서 구조장비인 동력 서프보드가 필요하다고 무전을 보냈지만 당시 파출소 직원들이 순찰차 예비키를 찾지 못하며 결국 서프보드 투입에 40분 가까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해경의 구조작업과 사건 은폐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어떤 기관에서 진상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최무순 전 강원지사가 춘천 레고랜드와 관련해 첫 번째 재판을 받았습니다. 국고 손실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 전 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입니다. 수천억 예산 투입과 함께 강원도 유지 28만 제곱미터를 100년간 무상 임대에 조성했습니다. 오랜 기간 특혜 논란이 불거진 이유입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최문순 전 강원지사도 의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겼는데 혐의는 국고 손실과 업무상 배임 그리고 위계 공무집행 방해. 검찰은 지난 2014년 최 전 지사가 레고랜드 관련 거짓 정보를 도의회에 제공하고 보증 지급 합의서를 작성해 결과적으로 강원도에 손해를 입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최 전 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일부 강원도의원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고발이고 당시 투자 역시 레고랜드 주변 기반시설 조성에 쓰인 비용인 만큼 무리한 기소라는 겁니다. 공소한 내용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정치적인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레고랜드를 지으려면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도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레고랜드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강원도가 보증을 선 뒤 강원도가 세운 레고랜드 관련 출자 기업 중도개발공사가 금융권에 빌린 돈은 모두 합쳐 2,050억 원.
하지만 3년 전 중도개발공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현 김진태 지사는 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 신청을 발표했고 이를 채무 불이행으로 받아들인 채권금융시장이 얼어붙는 등 자금 경색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2,050억 원 부채는 결국 강원도가 모두 갚았습니다. 3선 강원지사를 지낸 최 전 지사는 레고랜드와 함께 강원 지역 대표 현안이었던 평창 알펜시아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도 치열한 유무죄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이번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은 교착 상태입니다. 미국을 찾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설득에 주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자동차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핵심 쟁점에 대한 미국 측의 설득에 나섰다고요? 네, 여 본부장은 오늘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어 대표에게 마스가 프로젝트 등 이 대미 투자 전반에 대한 협의는 물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현재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설득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30일 한미 무역 협상에서 미국은 기존에 통보했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대신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후속 협상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쟁점은 구체적인 투자 대상 선정 방식, 그리고 이익 배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측은 일본과 합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투자처를 미국이 정하고 투자금 회수뒤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투자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성을 검토한 뒤에 투자 대상을 결정해야 하고 미국의 이익 배분 요구도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지아에서 발생한 우리 근로자 300여 명 구금 사태로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 등 비자 문제 해결도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율이 15%로 떨어졌지만 한국산 자동차는 아직 25%의 관세율로 이 자동차 대미 관세가 역전되면서 불리한 상황도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익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서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정부 관계자는 여 본부장이 이번 방미에서 다양한 경로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내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트럼프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대체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요. 또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고유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까? 네, 오늘 오전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며 한 말입니다. 이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좋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 paid nothing for years. Now they're paying 15%. And some things can pay more, like chips could pay more. Pharmaceuticals could pay more. You know, there's a bigger margin. 네, 반도체와 의약품의 경우 미국은 우리나라에 최혜국 대우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 문서로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고 또 수입 의약품에는 점점 올려서 최종적으로는 250%까지 관세를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따지는 관세 소송이 현재 미 연방대법원에서 심리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은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판결 결과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역전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팔리는 현대 소나타 가격이 일본 토요타의 캠리보다 더 비싸질 전망입니다. 관세가 15%로 낮아진 일본과 달리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홈페이지에 적힌 준준형 세단 소나타 2025년형의 가격은 26,900달러입니다. 한미 FTA 덕분에 2.5%의 자동차 관세를 면제받아 미국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춰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한국산 자동차에 품목관세 25%가 적용되고 있는데 일단 현대차는 모든 비용 부담을 떠안고 소비자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We will always remain competitive and there are no plans to raise prices in the United States at this time. 대신 현대차 그룹은 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듯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품목관세 부과 직전인 지난 3월부터 6달 연속 하락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7월 말 체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은 자동차 품목관세 15% 인하를 약속했지만 대미 투자 패키지 등을 두고 양국의 줄다리기가 이어지자 미국은 모든 협의가 끝난 뒤 자동차 관세를 낮추겠다고 미루면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넉 달 넘게 관세 부담을 감당해온 현대차 그룹도 이제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품목관세 25%가 모두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경우 소나타 한 대 가격은 33,625달러까지 높아집니다. 우리보다 앞서 15%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 토요타의 인기 모델 캠리는 현재 28,400달러, 관세를 모두 반영해도 32,660달러 수준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가격이 강점이었던 소나타는 이제 캠리보다 1,000달러가 더 비싸져 경쟁력에서 뒤지게 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대미 관세로 매달 각각 4천억 원과 3천억 원 규모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5% 관세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현대자동차는 현지 시간 18일 뉴욕에서 열리는 인베스터데이 행사에서 앞으로의 전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안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이 크게 손해볼 수 있는 합의안에는 서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특정 국가와의 협상이 이렇게 장기간 교착된 경험은 처음이라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목표는 분명하다면서도 시안 때문에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러 가는 건 돈을 벌러 가는 것이지 퍼주러 가는 게 아니라며 기업의 손해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중국을 찾아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합니다. 서로 오고 가는 관례를 깬 겁니다. 중국 관영지는 미국의 압박에 한국이 균형 외교로 돌아섰다며 함께 일방주의에 맞서자고 반겼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 베이징을 찾는 조현 외교부 장관. 중국의 외교사령탑 왕이 부장과 회담합니다.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해 5월 방중했던 만큼 이번엔 왕 부장이 방한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순서나 격식은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应中共中央政治局委员外交部长王毅邀请，韩国外长赵显将于9月17日访华。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조 장관이 관례를 깨고 중국에 먼저 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의 관세와 투자 압박 탓에 한국이 균형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부 간섭을 배제하고 한미 경제 무역 마찰에 대한 완충을 모색하자고도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또 조 장관의 이번 방문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한 사전 준비 성격이라고 짚었습니다. 자유무역 체제의 수혜자인 한중 양국이 일방주의와 보호무역 확산에 맞서 협력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시진핑 방한의 장애물로 꼽히는 협중 시위를 두곤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비판 발언도 상기시켰습니다. 일부러 그러더라고. 그 특정 국가 관광에 모욕을 해가지고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야? 그게 깽판이지. 한미 관계가 흔들리는 미묘한 시점에 관례를 깨고 먼저 찾아온 한국 외교수장의 방문에 중국은 의미를 부여하며 반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의 자민당 간부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번 달 하순 유엔 총회에 참석한 뒤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이 이시바 총리가 16일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다음 주 재반 사정이 허락되면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행해지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됐죠. 이 대통령은 이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꼭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들을 향해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며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주권자들이 부여한 시간을 2배, 3배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권한을 또는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거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력은 자기 게 아니죠.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입니다.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이 대통령과 여당의 생각이 다른 걸까요?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도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부 분위기를 겉으로 드러내진 않고 일단 침묵하고 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에서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까지 조직 수장에 대해 거취를 압박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원도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의 사퇴 압박에 힘을 싣는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이후 정무수석이 급히 진화에 나선 만큼 대법원 내부적으로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기류가 읽힙니다. 다만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이례적인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한 지방법원 판사는 YTN과 통화에서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할 이유가 뭐냐고 되물으면서 탄핵까지 언급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의견을 내는 판사들 대다수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했는데 일부는 현재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개혁 방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로 예정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상고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인데 사법개혁과도 맞물린 만큼 정치권 움직임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앞서 지난 6월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둘러싼 논란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갈리면서 입장을 내지 못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에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 사돈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구매한 당사자인데요. 김 씨 측에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김 전 검사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윗선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가 오늘 오전 10시 김건희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청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윗선으로 보고 있는데 윤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한 총재를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나란 특검이 오늘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김 원내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표결 당시의 국회 상황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처음 소환합니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성 호주대사 의혹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대면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담당했던 국토교통부 김모석 기관이 오늘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특검은 김석 기관이 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업체가 아닌 별개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은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때 100% 받지는 못하죠.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을 적립금으로 받는다면 전액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표준약관이 적용되면서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가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5년 만에 3배 가까이 성장해 연간 8조 6천억 원 시장이 된 모바일 온라인 등 신유형 상품권. 소비자 분쟁도 많아 최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유형 상품권 관련 상담 건수는 모두 1,349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상품권 사용과 환급 거부가 998건으로 74%를 차지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구매액의 90%만 돌려주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약관 개정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장 위축을 초래하지 않는 새 환불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현금 환불의 경우 5만 원 이하는 지금처럼 90%만 돌려주고 5만 원 초과는 95%까지 환불해 주도록 약관을 바꿨습니다. 특히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에는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표준 약관을 16일부터 적용하도록 업계에 권장했습니다. 그동안 포인트로 환불받을 경우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카카오톡 선물은 구매액 5만 원 이상 선물의 경우 95%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효기간 내 소비 가능성이 높은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환불 비용을 현행과 같이 유지해서 소비 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유효기간 내 상대적으로 소비 가능성이 낮은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환불 비용을 높여서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낮췄습니다. 다만 기업이 대량 구매해 소비자 개인에게 선물한 모바일 상품권은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부당한 환불 수수료 조항도 바뀝니다. 환불 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고치도록 했습니다.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상품권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상생 페이백 접수 첫날 약 79만 명이 신청했고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 신청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면서 지난달 통화량이 36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레미안 원펜타스의 청약 가점 만점 통장 가운데 위장 전입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 식당의 삼계탕 한 그릇 평균 가격이 18,000원으로 77원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파격적인 성과급으로 화제를 모은 SK하이닉스가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주로 경기와 충청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정부 군산에는 시간당 65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며 호우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비구름은 점차 중부와 호남까지 확대하겠고 오전 중에는 영동과 영남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양은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부에 많게는 100mm 이상, 그 밖의 내륙에도 최고 60에서 80mm의 큰 비가 오겠고요. 오늘 오후까지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5도, 청주는 24.1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체로 어제보다 낮겠지만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전남과 영남 지방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4도, 전주 29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과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 금요일인 모레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용인시 마성터널을 지나던 시외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명이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30여 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터널 속 버스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에 있는 마성터널에서 달리던 시외버스에 불이 난 겁니다. 차 버리고 쫓아나온 사람들 많지. 연기가 너무 빨리 이제 사람들한테 전체 선회를 막아버리니까. 소방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내려 불길을 1시간여 만에 잡았지만 버스 승객 등 터널 안에 있던 60여 명 가운데 5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30여 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터널 안에서 미끄러진 뒤 벽면과 부딪히며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터널의 1차로와 2차로는 사고 정비를 위해 통제됐다가 이틀 뒤부터 다시 정상 개통될 예정입니다. 탱크를 실은 트럭 한 대가 도로 한가운데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운행 중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겁니다. 운전자를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분리대 파편이 튀면서 반대쪽에서 달려오던 승용차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질러 시민들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원 씨 측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이혼 소송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느닷없이 가방에서 휘발유를 꺼내 사방으로 뿌려댑니다. 놀란 승객들이 혼비백산 달아나지만 아랑곳 없이 불을 붙이고 열차 안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입니다. 지난 5월 60대 남성 원모 씨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내장재가 불연성 소재라 불이 번지지는 않았지만 열차 안은 아수라장이 됐고 160여 명이 연기 흡입과 철과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 씨는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 이혼 소송 관련해서 불만이 있다는데 그거 공론화하시려다. 네, 맞아요. 검찰은 원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석 달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원 씨가 이혼 소송 결과를 이유로 무고한 탑승객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대피가 조금만 지체됐다면 큰 피해가 생겼을 수 있어 무거운 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원 씨 측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원 씨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이혼 소송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컸던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원 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잘못했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원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집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려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전 정전이 발생해 2시간 넘게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YTN의 기내 상황을 제보한 탑승객은 여객기가 뜨기 직전 전기가 끊겨 아찔했다면서 찜통 속에 35분가량 정전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장은 엔진 시동을 돕는 파워팩이 작동하지 않아 지상에서 엔진 시동을 켠 뒤 운항할 예정이라며 안전 운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엔진 시동 중에 추가적인 결함으로 엔진을 시동하지 못했고 승객들은 비행 중 문제가 생길까 불안을 호소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엔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트럼프죠.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미국 그리고 호주 기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미국 일간지를 상대로는 20조 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까지 냈는데요.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영국 국빈 방문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호주 국영방송 기자로부터 재임 뒤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현직 대통령이 여러 사업에 관여하는 게 적절한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존 부동산에 이어 최근 암호화폐 투자에 나선 트럼프 일가의 이익 충돌 가능성을 지적한 겁니다. 트럼프는 재산과 사업체 대부분 취임 전에 이뤄진 것이며 지금은 자식들이 관여하고 있다며 발끈한 뒤 외교 관계까지 거론하고 나섭니다. You are hurting Australia very much right now, and they want to get along with me. You know, your leader is coming over to see me very soon. I'm going to tell him about you. You set a very bad tone. 이어 조용히 하라며 발언을 제지한 뒤 다른 기자를 향해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라고 요구했지만 설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과 관련한 증오 발언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자국 기자 질문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A lot of your allies say hate speech is free speech. We'd probably go after people like you because you treat me so unfairly. It's hate. You have a lot of hate in your heart. Maybe they'll come after ABC. 트럼프는 이어 급진 좌파가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줬다며 자신이 바로잡고 있는 거라고 대응했습니다. 전날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21조 원 규모 명예훼손 소송을 내면서도 급진 좌파 민주당의 대변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거액의 소송전으로 언론 재갈 물리기를 하면서도 커크 사망 이후 여론이 극단으로 나뉘는 상황에서 좌파 척결 메시지를 이어가며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소송이 근거가 없고 위협 전술에 굴하지 않겠다며 언론의 감시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지상전에 돌입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유럽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 특혜를 중단하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하마스에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지상전 첫날 세계 사단과 예비군, 탱크 등을 동원해 중심부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에서는 군함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더해 며칠 내로 예비군 13만 명을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가자시티를 빠져나가는 대피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안당국은 이미 37만 명이 피난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상전을 지지하고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가 인간 방패를 사용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f they put the hostages in front of them, Hamas as protection, as what they call them bodyguards, Hamas is going to have hell to pay. 이스라엘 방문을 마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곧바로 카타르를 찾아 중재 노력을 이어가자며 카타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카타르 영토 공습에 이은 지상전 돌입으로 중동 전체가 격앙된 상태에서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 특혜 중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측 교역에서 37%를 차지하는 이스라엘 수출품에 다시 관세를 물리겠다는 건데 현실화하면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고 규정하고 최고위층 당국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에 수천 건의 정보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상전 개시로 휴전 협상에서 한 발 더 멀어지면서 가자 지구 전쟁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북해의 한 암초에서 무력 충돌을 빚었습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자연보호구역을 설정한 게 발단이 됐는데요.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훈련이 전개되면서 군사적인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토원 기자입니다. 남중국해 스카버로 암초 부근에서 중국 해경과 필리핀 정부의 선박이 뒤엉켰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찰나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물대포가 발사됐습니다. 강력한 수압에 못 이겨 창문들이 깨졌고 선원 한 명이 파편에 맞았습니다. 중국 해경은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선박 10여 척의 영해를 침범한 뒤 일부러 충돌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事实再次证明，菲方在海上蓄意侵权挑衅，是导致局势紧张的根源。 필리핀은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 30여 척에 보급품을 수송하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스카버로 암초는 남중국해의 핵심적 영유권 분쟁 대상으로 중국이 2012년부터 시려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후 양국 선박 간에 수시로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최근엔 중국이 스카버로 암초에 자연보호구역을 신설하는 계획을 승인하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됐습니다. 필리핀은 마지막 금지선을 넘은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Bajo de Masinloc is a long-standing and integral part of the Philippines, over which it has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중국 해군은 지난주 정례 순찰에 나서면서 항공모함 푸제남까지 투입한 대규모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맞서 필리핀은 미국, 호주 등과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미군의 미사일 기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수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SSG가 통산 4번째로 4타자 연속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통산 최다 홈런을 경신하고 있는 최정은 연타석 홈런까지 더해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SSG가 2대0으로 끌려가던 4회 초, 에레디아가 NC 로본의 초구를 받아쳐 담장을 넘깁니다. 다음 타자 최정도 역시 왼쪽 담장 밖으로 공을 날려버립니다. 2대2 동점에서 한유섬이 때린 공은 오른쪽 펜스를 넘어갑니다. 이어서 류호승도 밤하늘의 대형 아치를 그리며 4타자 연속 홈런을 완성했습니다. 최대한 힘 빼려고 했었고 홈런 의식은 안 하려고 최대한 했는데 운 좋게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최정과 한유섬은 지난 2021년 6월에 역대 3번째 4타자 연속 홈런을 만들어낸 이후 4년 3개월 만에 다시 대기록을 합작했습니다. 홈런을 때릴 때마다 통산 최다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최정은 4대1 앞선 5회에 연타석 홈런까지 터뜨렸습니다. 팀의 7대3 승리를 이끌고 가을 야구로 가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삼성의 디아즈가 팀이 3대3 동점을 만든 6회, 경기를 뒤집는 3런 홈런을 터뜨립니다. 시즌 47호로 하나만 더 추가하면 2015년 같은 팀의 나바로가 세웠던 외국인 한 시즌 최다 홈런과 타이 기록을 세웁니다. 삼성은 가을 야구 경쟁을 하고 있는 롯데를 7대5로 물리치고 6위 롯데와의 승차를 한 경기 반으로 벌렸습니다. 한화는 6회까지 한 점만 내준 와이스의 호투와 노시환과 안치홍의 홈런포 등을 앞세워 기아를 11대1로 물리쳤습니다. 알칸타라가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 키움은 두산을 4대1로 눌렀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우상혁은 일본 도쿄에서 계속된 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4를 뛰어넘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뉴질랜드의 해미 시커는 우상혁보다 2cm 높은 2m 36을 넘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첫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우상혁은 마지막 기회에서 발을 2m 38로 올려 금메달에 도전했지만 실패하면서 지난 2022년 미국 유진 세계선수권에 이어 두 번째 은메달에 만족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 2개를 따낸 선수는 우상혁이 유일한데요. 우상혁 선수의 소감 직접 들어보시죠. 재밌게 뛰었고 후회 없이 뛰었습니다. 그래도 아쉽지만 금메달을 가고 있었지만 은메달을 땄지만 저는 계속해서 도전할 거고 열심히 할 거니까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제가 지금 끝나는 건 아니니까 넥스트 베이징 월드 챔피언십도 있고 그다음 이제 LA 올림픽까지 있으니까 지켜봐 주세요. 저는 계속 달릴 겁니다. 화이팅! 렛츠고! 한국 야구 명예전당이 오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부산 기장 야구 테마파크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우리 야구의 역사를 보여줄 각종 전시물과 명예전당에 누가 이름을 올릴지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 보시고요. 스포츠 뉴스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나라 야구 역사 120년을 기념하는 한국야구 명예전당 야구박물관. 지난 2011년 사업 공모 이후 우여곡절 끝에 부산 기장 야구 테마파크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부산시가 건립비를, 한국야구위원회는 전시물 확보를 담당합니다. 운영은 땅과 건립비 일부를 책임진 기장군이 직접 맡을 계획입니다. 공사는 내년 10월까지 진행되고 전시물 설치 등을 거쳐 정식 개관은 오는 2027년 상반기로 예정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가 확보한 야구 유물 4만 9천여 점으로 전체 면적 3,000제곱미터를 꾸밀 예정입니다. 박물관 1층 전시장은 우리 야구의 탄생과 성장, 아마추어에서 프로까지의 여정을 주제별로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2008 베이징 올림픽 우승의 주역 정대현 선수가 기증한 금메달, 우리 야구 초창기 서신 등이 주요 전시품입니다. 2층 명예전당은 우리 야구를 빛낸 선수들을 기리는 자리로 경기 명장면과 기록을 체험하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명예전당을 만든 것은 우리 야구가 처음이고 또 기장군 부산시가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부산시는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꼭 찾는 곳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야구의 명예를 들여다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최첨단의 콘텐츠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예의 전당에 누가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릴지도 관심인데 한국야구위원회는 자문단을 꾸려 선정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 중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올해로 30번째를 맞은 아시아 최대 영화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 개막작으로 국내 관객과 처음 만나고요. 영화제 역사상 처음으로 경쟁 부문이 생겼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미국에서는 해골을 도끼질한다고 그런다면서요.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넌 뭐가지야?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가 개봉에 앞서 국내 관객들에게 공개됩니다. 지난해에도 박 감독이 제작 각본을 맡은 전란이 개막작이었는데 2년 연속 박 감독 작품이 영화제 포문을 엽니다. 개막작으로 초대를 받은 것이 특히 영광스럽습니다. 한국 영화의 부흥과 함께한 역사라서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경쟁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아시아 주요 작품 14편이 경쟁에 오릅니다. 대상, 감독상, 배우상 등 5개 부문에서 부산 어워드를 줍니다. 아시아 영화의 현황과 비전이라는 보다 현실감 있게 구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끈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특별 상영도 마련됐습니다. 매기강 감독이 내한한 가운데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기는 싱얼롱 행사를 국내 최초로 준비했습니다.
our movie is about the power of music, and whenever a singer hits a really high note, we get this feeling like butterflies, and I really wanted to feel that through this song. 아시아 영화제를 처음 찾는 유럽 거장 마르코 벨로키오 감독, 프랑스 국민 배우 줄리엣 비노시, 할리우드 스타 밀라 요보비치 등 영화계 별들도 부산을 수놓습니다. 올해 부산영화제의 그 해외 게스트 라인업은 저희로서는 기념비적이고 역대 최대, 역대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영화제 공식 초청작은 지난해보다 17편이 늘어난 241편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사운드 트랙이 미국 빌보드 앨범과 싱글 차트에서 모두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K-팝 장르가 두 차트를 동시 석권한 건 BTS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 주인공인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노래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백에서 통산 5주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사운드 트랙 중에서는 빌보드 67년 역사상 최장 기록으로 미국 애니메이션 엘빈과 슈퍼밴드의 주제곡이 4주간 1위에 올랐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 밖에 극중 보이밴드 사자보이즈의 소다팝, 유어 아이돌 등 다른 주제곡들도 싱글 차트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총 12곡이 담긴 K-팝 데몬 헌터스의 사운드 트랙은 빌보드 앨범 차트인 핫 200에서도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K-팝 장르의 앨범과 수록곡이 앨범과 싱글 차트를 동시에 석권한 것은 지난 2020년 방탄소년단 이후 5년 만입니다. 최근 미국 극장가에서 관람객이 주제곡을 함께 따라 부르는 싱얼롱 상영회가 인기를 끌며 뒷심을 발휘했다는 평가입니다. 뮤지컬 세대라고 할 만큼 그 장르에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고 팬들도 많거든요. 작품 내용과의 어떤 일치율이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음악의 완성도도 특히 K-팝에 이제 굉장히 부응을 하기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통산 6주째 1위를 기록한 가운데 K-팝 데몬 헌터스 열풍은 K-팝과 애니메이션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진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 아웃 오브 아프리카 등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할리우드 스타 로버트 레드포드가 영면했습니다. 배우이자 영화 감독으로 또 환경운동가로 큰 발자취를 남긴 그의 생애를 이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은행 강도, 비행단 두목을 속이는 사기꾼,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치는 민환 기자와 사랑하는 여인을 태우고 상공을 나는 모험가까지 배우 로버트 레드포드가 그려낸 숱한 인물들은 영화 팬들의 추억 속에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청년 시절 전형적인 금발미남으로 데뷔해 시간과 함께 원숙한 연기력으로 한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출에도 도전해 중산층 가정의 해체를 다룬 데뷔작 보통 사람들로 1981년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Their performances I'm pleased with, but I'd rather not get into that. But the films that I've made, I think probably the ones I look most favorably on are the ones that I was told would never get made, and by perseverance they did. 레드포드가 남긴 것은 작품만이 아닙니다. 미국 독립영화의 산실이 된 썬댄스 재단과 영화제를 통해 새로운 재능을 발굴해냈습니다. We are here to support the filmmakers and to increase diversity, to broaden the envelope if we can, and to hopefully legitimize more independent films placed in the film world in general. 레드포드는 화려한 할리우드와는 거리를 두고 미국 유타주에서 자연과 함께 살았습니다.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의 문제를 풀기 위해 앞장서며 활동 반경을 넓혔습니다. This is an urgent matter. It's not something we can keep talking about. We have to act, and we have to act
sooner rather than later because the meter's ticking. 레드포드는 지난 2019년 당시 트럼프 정권을 가면을 쓴 군주제에 비유하며 미국의 소중한 가치를 공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연임하면 독재 정치로의 추락이 더 빨라질 것이라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연대 그리고 실천에 주저함이 없었던 레드포드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89년간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각계의 애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레드포드의 사망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인물이었다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출산율이 줄면서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이 전국에 꽤 많습니다. 경남 통영의 한 섬에서는 소멸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두 팔을 걷어붙였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임형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경남 통영에서 배로 1시간가량 떨어진 욕지도의 욕지초등학교. 전교생이 6명밖에 되지 않던 이 섬의 유일한 초등학교에 학생 3명이 올해 전학 왔습니다. 올해 이사 온 건 세 가족.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도 많고 그래서 바다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좋아하는데 바다는 너무 멀고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저희가 여행을 왔는데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조만간 두 가족이 더 이사 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뭇에서 섬으로 이사하는 가족이 는 건 주민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주민들은 학교 살리기 위원회를 꾸려 빈집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전입하는 이웃이 생기면 새로 꾸며준다는 홍보를 해왔습니다. 이주 희망자에겐 집을 고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원래 집주인에겐 임대료를 주는 방식입니다. 인구가 줄면서 100년 전통의 학교가 문 닫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 학교 살리기에 나선 겁니다. 폐교되는 학교에 100주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 100주년 행사의 그 하나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우리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어디서 살 거고 집을 마련해야 돼요. 지자체도 주택 공사비는 물론 임대료도 전액 지원했습니다. 욕지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무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추진위원회하고 주민들하고 잘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애들한테 좀 희망을 갖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곳 욕지도에선 마을을 살리는 데는 아이들이 필요하다는 말로 통할 것 같습니다. 욕지도 주민들이 학교 살리기에 나선 것도 마을의 소멸을 막으려는 절박한 심정일 때문일 겁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이번 주 요란한 비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 새벽 전북 군산에는 시간당 65mm의 폭우가 집중되면서 호우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이곳 서울에도 점차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오후까지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주로 영서 남부와 충청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는 영서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비구름은 점차 그 밖의 중부와 호남 지방까지 확대하겠고 오전 중에는 영동과 영남 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양은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부에 많게는 1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도 최고 60에서 80mm의 큰 비가 오겠고요. 오후까지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 가뭄이 극심했던 강릉에도 내일까지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5도, 대전은 23.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체로 어제보다 낮겠지만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전남과 영남 지방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4도, 전주 29도, 대구는 32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과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 금요일인 모레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에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